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자, 오늘은 분단 70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코너고요. 오늘은 아직까지 계속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정치권에 공방이 되고 있는 서해 사건, 그 해수부 공무원 사건 관련한 주제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진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 우선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설명 좀 드리면, 일단 지난 9월 21일 날 그 인근에 한국의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다가 단속 실종된 사건,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에 북한이 그 공무원에 총격을 가했고 그 시신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북측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방부의 작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북측이 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냈고, 여기에서 남측 인원을 단속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실종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부유물을 태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인민들에게 실망을 줘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담아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남측에서 이제 보인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야, 대한민국이 집단 정신분열증에 빠졌다. 이렇게 좀 그 반응을 했었는데, 예. 그 단어가 이런 겁니다. 북한, 만행, 천인공로, 규탄, 이런 단어들이 다 흥행했어요. 며칠 동안 대한민국을 막 휩쓸었고요. 진보적인 학자,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 모두가 다 이 대비 규탄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저는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합니다만, 북에 대한 거대한 착각, 그리고 뿌리 깊은 반북 이데올로기,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참 씁쓸했는데, 오늘 요 내용으로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학자들, 또 진보적인 학자라고 말씀하셨어. 정부도 지금 진보적인 정부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뭐를 원하느냐, 그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평양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냐, 평화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6.15나 이런 낮은 단계 연방이나 이런 걸 역시 추구할 생각이 있다면은 태도가 달라야 돼요. 북한 말을 들어야지요. 듣기 싫다고 안 듣는 것은 좋은데,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옳다 이러면 또, 지금 북한의 통전부에서 할 때는 그냥 통전부 누가 그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선노동당에서 다 결정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 허락을 해서 상당히 빨리 그렇게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우리가 저 남쪽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정식으로 국가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통일전선부에서 그렇게 남하고 오고 통신이 왔으면 들어야지요. 일단 신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를 좋게 앞으로 하려고 하면 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하루 전에 발표했대요. 발표한 걸 보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총을 쏴가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가지고 했다. 무기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로 태웠다.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지금 시체도 없는데 그러면은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렇게 우리끼리는 얘기를 해도 평양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게 옳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롱감입니다. 거기서 그 영토에서 자기들이 그걸 다 보고 조사도 다 하고 그 불태웠다고 하면은 불태운 것을 사람 불태웠다고 해도 뼈가 남아 있을 거고 DNA 조사하면은 그 사람인가 아닌가 그 금방 알 거고. 그런데 여기서 국방부에 어떤 에비던스, 어떤 증거를 가지고 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들어보니까 결론부터 먼저 냈어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결론부터 먼저 냅니다. 저 악마적인 존재들, 제일 악하게 했는 걸 한번 우리 서술을 해보자. 소설을 썼는 거예요. 그래가 총을 쥐겨가지고 불을 태웠다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북한에서 또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왔으면은 통정부에서 왔으면은 그 설명을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조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 찬성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지.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이건 제가 얘기한 안보 패러다임, 안보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신장난증에 걸렸는가 뭐 단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있다 그러는데 그 병 이름이 안보병입니다. 안보병. 안보병의 근원은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있고 불신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 저주하는 뒤에는 악마화 시키죠. 그러니까 악마화 이미 되고 나면은 악마는 살려주면 안 됩니다. 악마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적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어디 있으며 통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기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안보병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병에 걸리려고 하면은 평화병에 걸려라.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병에 걸려라. 평화는 신뢰하고 이해하고 또 실사구시로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알려고 하고 그게 다 평화인데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의 과정이나 사회화의 과정이나 인식구조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통일이 안 옵니다. 통일이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제가 급하게 느낀 게 그거죠. 그 며칠 만에 그렇게 조사회가 왔으면 조사한 거 고맙다. 우리 고려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국회에. 그래서 계속 또 공방이 되고 있어요.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보니까 제가 국방부나 뭐 조중동에 대한 언론, 국민의힘 같은 이 냉정 세력들이 벌이는 이 반북 캠페인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주제를 가지고 반북 캠페인을 벌이더라. 그게 분단 70년의 반북 캠페인의 특징이라고 봤거든요. 어떠십니까, 선생님? 그런데 그 특징은 뭐, 거기에다가 우리 전쟁도 하고 전쟁 후에 냉전 수십 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합세해가지고 양민 학살도 말할 수 없이 했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맺힌 그 중에 제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산가족들이 한입니다. 저도 만주에서 나서 미국에서 이제 수십 년 살다가 미국에서 생을 마칠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제가 그러니까 고향 없이 나서 고향 없이 죽게 됩니다. 내 조국이 없습니다. 내가 만주에 갈 때 조국이 엄연하게 있었는데 만주에 좀 살다 보니까 분단이 돼버렸어요. 그 조국이 없어졌습니다. 해외 동포 우리나라 800만이 있던 조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건 누가 줘야 됩니까? 남북 정권이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안보라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죠. 그것도 어지간히 했습니다. 70년 했지. 죽기도 많이 죽였지.
대한민국에서 벨기에 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잡고 그랬잖아요. 그래,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희생의 일부인데, 여하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모순, 대한민국의 모순을 찾아가지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모순 중에 제일 큰 모순이 계급 계층 형성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남북도 지금 서로 이 반목하고 질식하고 시기 질투하고 체제 경쟁하는데 남쪽 안에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화혁명이 필요하다. 난 절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학자와 또 오피니언 리더들, 언론인이나 식자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대고 우리 문화혁명을 어떤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그거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사건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휴전선 뭐 지뢰 폭파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가깝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던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최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나면서 이게 남쪽에서는 뭐 선거를 앞두고 뭐 굉장히 반북 여론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던 그런 소재들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또 이런 사건들을 소재로 한 남측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북측이 반응을 보인 게 있었던 것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많이 했죠. 국내에도 그렇게 했지만 해외도 그렇고. 그때 그게 아마 2010년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그 이듬해 제가 아주 규모가 있는 트랙2 비공식 비정부적인 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북한에서 8명인가 오시고 남한에서 같은 수, 미국에도 같은 수.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함 이 얘기를 뭐 공식적으로 할 것도 없고 비공식으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건 이렇게 된 거다. 아니다.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북에서는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게 누구 실수로 그랬냐? 천안함 파괴됐냐? 미국 실수로 됐다는 거예요. 북의 버전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와 이게 다 있어요. 또 논리적으로. 그런 걸 보니까 아하 저기는 점을 딱 적기를 미국이 주적이다. 항상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 천안함 그것도 미국이 잘못해서 사고 낸 거라고 그래요. 안 쏴야 될 곳을 잘못 쏴가지고 천안함이 그게 마침 지내가가 그랬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 그거에 이제 타당성이나 이런 건 제가 전혀 모르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북에서는 북대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인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지요. 남은 남대로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지금 공식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몇 가지 서너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남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한 방에 앉아가 우리 많이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그러고 그 후에도 제가 이제 자주 평양 갔는데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죠. 자기들이 안 했다고 물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기들이 안 했는지 그건 제가 과학적으로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분단 구조, 대결 구조, 정전 구조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 왔었고 그동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인 조작도 가능하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소위 이제 진보 개혁 세력, 진보 뭐 평화 추구를 하는 그런 인사들, 정치권, 전문가, 언론인들 이런 분들 이번에 이 사건에 북의 만행을 규탄하는 이 대열에 동참하셨던 진보개혁 인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는 실사구시,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걸 정립해야 됩니다. 사실이 안 된 거, 소설 쓰는 거, 누가 소설 쓰는 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안보병은 대부분 소설병입니다. 소설을 이 소설 저 소설 읽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걸 보는데, 더구나 학자들은 또 정책을 결정하는 또 여론을 좌우시키는 그런 지성인들은 사실에 기반을 해서 무엇인가 보도록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모르고 있는 북한이죠. 그런데 북한 사실을 이제는 시간이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다 달리 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좀 대한민국에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뭐 북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보니까 전부 다 타당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 가서 뭐를 보고 와야 되는데 북한 가기 전에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북한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북한이라는 건 사회주의 국가다. 북한이라는 건 집체적인 국가다. 북한이라는 건 민족주의 국가다. 이런 전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제대로 보입니다. 남한에서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가면은 북한의 악마적인 거 또 가난하고 나쁘고 이런 것만 다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실사구시로 사물을 보고 역사를 관찰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어려운 건데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우리 한국에 있는 진보적인 학자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잘 귀담아 듣기를 간곡히 또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서해 사건을 주제로 해서 박하신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